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사과의 심리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사과라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진심이 통할지, 어떨 땐 또 왜 오히려 독이 되는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이건 뭐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오히려 더 기분 나빴던 그런 기억이요.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좀 파헤쳐 보죠. 예, 안녕하세요. 그 사과라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피해를 입은 분 입장에서는요, 이게 심리적으로 자신을 좀 지키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사과가 없으면, 그 상처가 아물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사과를 그 피해자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마중물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마중물이요? 네, 용서라는 게 결국은 뭐랄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도구, 방패 같은 건데 사과가 엉터리면 그 방패를 들 기회조차 그냥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죽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듣고 보니 사과의 무게 중심이 단순히 가해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요. 어떤 사과가 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사과로 꼽힐까요? 이게 또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가요. 사과의 주어를 저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이요. 이건 책임을 좀 애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자한테도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줄 수 있거든요. 아, 듣기만 해도 좀 그렇네요. 그렇죠. 또 모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좀 교묘하게 책임을 줄이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듣는 사람은 좀 비아냥거리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가 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사과가 계속 반복되면 뭐 개인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 같은 것도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참 와닿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과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이게 뭐 심리적인 이유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요. 특히 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애가 좀 강한 분들이 사과를 유독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사과를 지는 거, 그러니까 패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 승패로요? 네. 모든 일을 심지어 사소한 일까지도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막 엉뚱한 데 화를 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접촉사고 났을 때 다친 사람보다 자기 차 찌그러진 거에 먼저 막 화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 있죠. 모든 걸 승패구도로 본다는 해석 참 흥미롭네요. 물론 보통 사람들은 사과하고 나서 혹시 비난받을까 봐, 책임져야 할까 봐 그대 두려워서 망설이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특히 리더나 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과는 좀 개인적인 차원과는 다른 무게를 가질 텐데요. 맞습니다. 인생이든 사회생활이든 이게 단판 승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좀 거칠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관계를 망치고 다음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요, 당장은 뭔가 지는 것 같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길게 보면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 가능성, 이걸 높이는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사실 다음은 없으니까요. 결국 당장의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가치, 그러니까 관계나 신뢰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질까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딱 인정했던 사례들이 좀 좋게 평가받기도 했잖아요. 네, 핵심은 역시 그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인데요. 첫째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한 빨리 첫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좀 정리된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사과하는 거, 이것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아,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마치 그냥 정해진 수순처럼 일정한 간격을 딱딱 맞춰서 기계적으로 사과를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요? 네. 그런 사과는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사과하는 사람 본인이 좀 불안하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
뭐랄까 자기 감정 조절용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때가 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사과는 그 가치가 확 할인, 디스카운트 된다고 표현해요. 진심이 빠진 형식은 금방 티가 나거든요. 결국 사과라는 게 상대방이 회복을 돕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길게 봤을 때는 관계를 지키고 나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취자에게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사과 혹은 받았던 사과들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데는 분명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용기가 가져오는 결과는 단순한 책임 인정, 그 이상일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과가 꼭 필요한 관계는 없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